안녕하세요. 지난번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편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보여주셨는데요.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정보통신 유지관리자에 대해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2024년 7월 19일부터 정보통신공사법이 개정되면서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 의무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은 현재 이 제도에서 제외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오늘은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공식 자료 그리고 관련 법령만을 기반으로 정확한 정보를 한번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건물이 대상인지 또 어떤 자격이 필요한지 현장에서는 어떤 상황인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변화할지까지 빠짐없이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이 제도가 왜 만들어졌는지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법 개정 이전에는 건축물에 설치된 정보통신 설비의 유지 관리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었습니다. 정보통신 설비를 설치할 때는 법적 기준이 있었지만 설치 후 관리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 건축물 내 정보통신 설비의 고장 및 훼손, 방치 문제가 발생했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정보통신 설비를 체계적으로 유지 보수하고 관리하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2023년 7월 18일 정보통신공사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이 법은 1년의 준비 기간을 거쳐 2024년 7월 19일부터 시행되었고요. 법의 핵심 내용은 건축물 관리 주체가 정보통신 설비를 유지보수 관리하고 정기적으로 성능을 점검하도록 의무화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준에 따라서 위반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되게 되는데요. 유지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으면 300만 원, 점검 기록을 작성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하면 150만 원, 신고를 하지 않으면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인데요. 바로 아파트가 제외되었다는 점입니다. 정보통신공사법 시행령에서 명시하고 있는 제외 대상 건축물 첫 번째가 바로 공동주택입니다. 여기에는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 기숙사가 모두 포함됩니다. 왜 제외됐을까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경우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을 거치도록 첫 번째 제도 시행 대상에는 포함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파트는 입주민,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사무소, 시공사 등 이해관계자가 많고 관리비 인상 문제도 민감하기 때문에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추후 포함 여부를 결정하기로 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업계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의견이 다릅니다. 오히려 아파트야말로 정보통신 설비가 가장 많이 설치되어 있고 수백, 수천 세대가 사용하기 때문에 유지관리가 더 중요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법 개정을 통해 공동주택도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하나 제외되는 곳이 있습니다. 학교 시설입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다만 대학교와 유치원은 학교시설사업촉진법 대상이 아니므로 연면적 5,000제곱미터 이상이면 당연히 적용 대상이 포함됩니다. 그럼 이제 핵심 내용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떤 건축물이 언제부터 어떤 등급의 유지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지 정확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연면적 6만 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입니다. 이 규모는 2025년 7월 19일부터 적용되었고 특급 기술자 1명을 선임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연면적 3만 제곱미터 이상 6만 제곱미터 미만 건축물입니다. 역시 2025년 7월 19일부터 적용되며 고급 기술자 이상 1명을 선임하면 됩니다. 이 두 규모는 이미 시행되었습니다. 다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계도 기간을 두어서 2026년 1월 18일까지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행정지도로만 대응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2026년 2월이니까 이미 그 유예기간이 끝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올해 즉 2026년 7월 19일부터 적용됩니다. 연면적 1만 5천 제곱미터 이상 3만 제곱미터 미만 건축물은 중급 기술자 이상 1명을, 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 1만 5천 제곱미터 미만 건축물은 초급 기술자 이상 1명을 선임해야 합니다. 마지막 단계는 연면적 5천 제곱미터 이상 1만 제곱미터 미만 건축물입니다. 2027년 7월 19일부터 적용되며 초급 기술자 이상을 선임하면 됩니다. 신축 건물의 경우는 사용 승인 및 준공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유지보수 관리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그리고 선임 후 30일 이내에 관할 시, 군, 구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정보통신기술자는 최대 5개의 건축물에 증복 선임될 수 있습니다. 즉, 한 명의 유자격자가 5개의 건물의 유지관리자로 등록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게 바로 비상주 위탁관리가 가능한 법적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 유지관리자가 되려면 어떤 자격이 필요할까요?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첫 번째,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 자격을 갖춰야 합니다. 둘째, 20시간 이상 유지관리자 인정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정보통신기술자는 특급, 고급, 중급, 초급으로 구분됩니다. 국가기술 자격증과 경력을 조합해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등급별로 정확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특급 기술자는 최고 등급입니다. 기술사 자격을 취득하면 즉시 특급입니다. 기능장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정보통신공사 업무를 수행하면 특급입니다. 기사 자격 취득 후 8년 이상, 산업기사 자격 취득 후 11년 이상 공사 업무를 수행해도 특급입니다. 고급 기술자는 두 번째 등급입니다. 기능장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공사 업무를 수행하면 고급입니다. 기사 자격 취득 후 5년 이상, 산업기사 자격 후 8년, 기능사 자격 후 13년 이상 공사 업무를 수행해도 고급입니다. 중급 기술자는 세 번째 등급인데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2024년 4월 30일 정보통신공사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기능장 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즉시 중급 기술자로 인정되도록 바뀌었습니다. 통신설비 기능장이나 전자기기 기능장 자격증만 있으면 경력 없이 즉시 중급 기술자 경력 수첩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외의 루트를 보면 기사 자격 취득 후 2년 이상, 산업기사 자격 취득 후 5년 이상, 기능사 자격 취득 후 10년 이상 공사 업무를 수행하면 중급입니다. 초급 기술자는 가장 쉽게 받을 수 있는 등급입니다.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하면 즉시 초급 기술자입니다. 경력이 전혀 필요 없습니다. 자격 요건을 갖추었다면 이제 20시간 이상의 유지관리자 인정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교육까지 이수했으면 이제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온라인 시스템에 접속해서 경력 수첩을 신청합니다. 본인의 자격증이나 경력 증빙 서류를 제출하고 인정교육 이수증을 첨부한 후 신규 발급 수수료를 납부하면 됩니다. 보통 2, 3일 후에 경력 수첩이 발급됩니다. 그럼 현재 정보통신기술자 경력 수첩을 가진 사람이 얼마나 되고 시장 상황은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의 자료를 보면 정보통신기술자 제도는 1998년 2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벌써 28년이 된 제도입니다. 사업 초기인 1998년에만 1,164명이 경력 수첩을 발급받았고 2009년부터 연평균 9,400명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2020년 12월 기준으로 정보통신기술자 현황을 보면 국가기술 자격자가 15만 4,237명, 학경력자가 19,887명, 경력자가 21,828명으로 총 19만 5,952명의 경력 수첩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중 특급이 24,574명, 고급이 45,655명, 중급이 24,606명, 초급이 76,165명, 기능계가 25,952명이 있습니다. 그 이후로도 매년 수천 명씩 추가로 발급받고 있으니 2026년 현재는 누적 인원이 20만 명을 훨씬 넘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특히 주목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통신사 퇴직자들입니다. KT, SK텔레콤, LG U+ 같은 대형 통신사에서 20년, 30년 근무하신 베테랑 기술자들이 퇴직하면서 정보통신 기술자 경력 수첩을 보유한 인력이 시장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통신사 출신 퇴직자들이 실무 경력이 풍부하고 이미 고급이나 특급 기술자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인력이 부족할까요? 충분할까요? 답은 등급에 따라 다르다입니다. 초급 기술자는 산업기사 자격증만 있으면 즉시 발급되기 때문에 공급이 충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중급 기술자도 2024년 시행령 개정으로 기능장 자격이 즉시 인정되면서 과거보다는 공급이 개선된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급 기술자와 특급 기술자는 여전히 타이트한 편입니다. 특히 특급 기술자는 기술사 자격증이나 기능장의 5년 경력, 기사의 8년 경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앞으로 법이 어떻게 변할 가능성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아파트는 정보통신유지관리자 선임 의무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공동주택을 반드시 적용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기 때문에 아파트야말로 정보통신설비가 가장 많이 집중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홈네트워크 설비, CCTV, 주차관제 시스템, 방송공동수신설비, 무인택배 시스템, 수많은 정보통신 설비가 아파트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와 보안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정보통신공사법이 개정되면서 공동주택도 적용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다만 아파트 특성상 이해관계자가 많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외에 예상되는 변화들을 정리하면 첫째, 적용 대상 건축물의 범위가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는 5,000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이 대상인데 향후 더 작은 규모의 건축물까지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둘째, 유지보수 주기와 점검 내용이 강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는 유지관리를 반기별 1회 이상, 성능 점검을 연 1회 이상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향후 분기별 또는 월별로 강화될 수도 있습니다. 셋째, 과태료와 제재 수준이 강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넷째, 점검 기록을 전산화하고 AI와 빅데이터를 활용한 예측 정비 시스템이 도입될 가능성이 큽니다. 마지막으로 현장의 이야기 그리고 비상주 유지관리와 위탁업체들의 구인 상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 유지관리자 선임이 의무화되면서 건물 소유자나 관리 주체는 두 가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직접 자격을 갖춘 기술자를 고용하거나 정보통신공사업자에게 유지보수 업무를 위탁하는 것입니다. 대부분 위탁 방식을 택합니다. 고급이나 특급 기술자를 상근 직원으로 고용하면 인건비 부담이 크기 때문입니다. 반면 위탁업체를 이용하면 한 명의 기술자가 여러 건물을 담당하는 비상주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법에서도 이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 기술자는 최대 5개의 건축물에 중복 선임될 수 있습니다. 이런 구조 때문에 위탁업체들의 구인 경쟁이 치열합니다. 특히 고급 이상 기술자 확보가 핵심입니다. 시장 전망을 정리하면 첫째, 위탁관리 시장은 계속 성장할 것입니다. 2025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 대상이 확대되고 향후 공동주택까지 포함되면 시장 규모는 더욱 커지게 될 것입니다. 둘째, 고급 특급 기술자에 대한 수요는 계속 높을 것입니다. 대형 건물은 반드시 고급 이상을 선임해야 하기 때문에 해당 자격 소유자는 유리한 위치를 선점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셋째, 통신사 퇴직자들이 이 시장의 핵심 인력이 될 것입니다. KT, SK, LG 등에서 수십 년 근무한 베테랑들은 실무 경험이 풍부하고 자격 요건도 충족하기 때문에 위탁 업체들이 적극 영입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제도와 법령, 현황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내용이 하나 있을 것입니다. 경력 수첩 보유자가 이미 20만 명이 넘는데 그럼 지금부터 이 분야에 뛰어들 이유가 있을까요? 자격증 따봤자 경쟁이 더 치열해질 거 아닌가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숫자만 20만 명으로 많아 보이지만 실제 시장에서 활동하는 인원은 그보다 훨씬 적습니다. 경력 수첩을 발급받았다고 해서 모두 유지관리자로 일하는 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정보통신공사 시공 쪽에서 일한 분들도 많고 은퇴하신 분들도 상당수입니다. 실제로 건물 유지관리 시장에서 활동 가능한 인력은 생각보다 많지 않다는 게 중론입니다. 둘째, 등급별 수급 불균형이 심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특급과 고급은 타이트합니다. 2020년 기준으로 특급이 23,574명, 고급이 45,655명인데 이 중에서 실제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60세 이하 현역은 그보다 적습니다. 반면 연면적 3만 제곱미터 이상 건물은 전국에 수천 개가 있고 앞으로 계속 늘어날 것입니다. 셋째, 공동주택 시장이 열리면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현재는 아파트가 제외되어 있지만 법 개정으로 포함되는 순간 시장 규모는 몇 배로 커지게 될 것입니다. 전국의 아파트 단지가 몇 개나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죠. 수만 개입니다. 그때 가서 자격증 따려고 하면 늦습니다. 지금 미리 준비하시는 게 유리합니다. 넷째, 정보통신 분야의 기본 자격증입니다. 유지관리자로 일하지 않더라도 정보통신공사업 등록, 입찰 참가, 기술 인력 배치 등 다양한 곳에서 활용됩니다. 한 번 따두면 평생 쓸 수 있는 자격증입니다. 다섯째, 진입장벽이 생각보다 낮습니다. 산업기사만 있으면 초급 경력 수첩을 즉시 받을 수 있고 현장에서 경력을 쌓으면 중급, 고급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기능장을 따면 즉시 중급이니 이 루트도 고려해 볼만 합니다. 여섯째는 안정적인 일자리입니다. 건물은 계속 지어지고 정보통신 설비는 필수입니다. 경기의 영향을 덜 받는 분야죠. 고급 이상 자격을 갖추면 여러 업체에서 스카우트 제의가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일곱째, 나이 제한이 별로 없습니다. 60대까지도 충분히 일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경력이 많을수록 유리한 분야라고 할 수 있죠. 통신사 퇴직자들이 이 시장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기능장 자격을 노리는 것도 좋은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통신설비 기능장이나 전자기기 기능장을 따면 즉시 중급이고 3년 후 고급, 5년 후 특급입니다. 기능장 시험이 쉽지는 않지만 한 번 따면 커리어가 확 달라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시장은 막 시작입니다. 2024년 법이 시행됐고 2025년부터 본격적으로 적용되기 시작했습니다. 2026년 올해 1만 제곱미터 이상 건물까지 확대되고 2027년에는 5천 제곱미터까지 확대됩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공동주택도 포함되겠죠. 지금은 초기 시장입니다. 초기 시장의 특징은 선점 효과가 크다는 겁니다. 초기 뛰어드는 사람들이 시장의 주도권을 잡게 될 것입니다. 몇 년 후 시장이 성숙되면 그때는
진입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이 영상이 정보통신 분야 종사자분들, 그리고 건물관리업에 일하시는 시설관리분들, 그리고 이 분야 진입을 고려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